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돼 있어요? 부산물이라고. 부산물. 사실 부산물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또 가끔 나오더라고 부산물이. 부산물의 정의가 뭐예요? 부산물의 정의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판매 가치가 떨어지는 게 부산물이에요. 떨어지는 게 부산물. 그 주로 부산물이 뭐 있어요? 우리 뭐 닭고기를 보면 뭐 닭발 이런 게 부산물이죠. 그러면 자, 닭을 가공한다라고 할게요. 닭을 제공품은 없고 결합원가가 300원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닭다리 날개가 있는데 닭발이 있다. 닭발이 얘는 딱 봐도 판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산물이다라는 거죠. 부산물. 그러면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이 300원이 세 가지 제품의 원가 합이기 때문에 요 300원을 여기에도 배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배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산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판매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기준법, 판매기준법. 그러면 자, 원가관리회계는 말은 법이지만 그게 어떤 규칙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이다라고 표현을 쓴 거지 그 자체 법은 아니다라는, 규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기준법, 판매기준법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생산이라는 거, 판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생산기준법은 생산 시점에 어떤 액션을 하겠다는 거고 판매기준법은 판매 시점에 어떤 액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각각 생산 시점, 판매 시점에 어떤 액션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생산기준법은 생산 시점에 액션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부산물이 생산됐을 때 결합원가를 배부해줘요. 배분해준다고. 자, 그러면 300원의 원가를 여기도 배분한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 근데 얘랑 어때요? 얘랑 얘하고 체급 차이가 틀리죠? 그쵸? 뭐 이게 큰형이고 얘는 막내. 근데 같은 기준 배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같은 기준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기준이라고. 자, 그 뭔가 다른 기준은 우리는 이미 배웠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제 한 2번 설명해 드렸는데. 정상, 공손, 처분가치 배웠어요? 자, 공손이 처분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공손품 원가를 잡았어요? 이제 끝날 쯤 돼서 또 우리가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공손품이라는 자산을 잡는데 얼마만큼 잡았어요? 자산을? 공손의 처분가치만큼 잡았다. 기억나세요? 왜 처분가치만 잡았어요? 나중에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받는 만큼만 잡았죠? 똑같아. 결합원가를 배부하는데 이 형들과 같은 동급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만큼만 배부받아요. 순실현 가치만큼만. 왜? 나중에 팔았을 때 현금 유입액과 상계 처리하려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판매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공손품이랑 똑같아. 나중에 현금 유입액과 상계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요 내용을 굳이 이제 자 이해가 안 되니까 분개하면 그러니까 분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니까 부산물의 판매 가치가 50원이고 처분 가치가 빵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산물의 순위시는 가치는 얼마예요? 50이죠? 50.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부산물 50. 공정에서 빠져나왔을 테니까 제공품 50이죠? 팔았을 때 어떻게 처분해요? 돈 50원 한다고 그랬으니까 회계 처리는 현금 50. 뭘 떨어내주면 돼요? 부산물 50.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산기준법은. 됐어요? 판매기준법은. 자, 판매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없는 걸로 봐. 없는 자식으로 보면 돼요. 없는 자식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판매 시점에 내놓은 자식이 돈 벌어 왔죠? 그쵸? 돈 들어온 거 어떡할까? 자, 그러면 얘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생산했을 때 없는 자식으로 봤어. 근데 얘가 돈 벌어 왔네. 얼마 벌어 왔어요? 당당하게 50원 벌어 왔어요. 복식부기 원리. 얘는 50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뭔가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될까?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대충 그래도 돈 생겼네. 자비익 처리하든지. 돈 벌었으니까 또. 자, 이 자비익은 이론상으로는 말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 왜 말이 안 될까? 자비익 처리하는 게. 돈 들어왔는데. 예? 99점. 99점. 저는 어려운 얘기 싫어하니까. 쉬운 걸로. 쉬운 거, 아주 쉬운 거. 지금 요게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공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무슨 원가예요? 제조 원가로 들어가서 뭘로 나와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죠? 자비익은 뭐예요, 자비익은? 기타 손익이죠? 왜 공장 벌어지는 걸 여기 처리를 해? 이해 안 됐구나. 우리가 지금 원가에서 하는 건 뭐죠? 매출 원가 쪽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자비익은 기타 손익이에요. 매출 원가 공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왜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을 해? 뭐로 반영해야 돼요? 제조 원가로 가서 최종 매출 원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줄여주자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실제 문제에서는 두 개 다 나와요. 이게 나와. 됐죠? 그래서 자, 판매기준법은 생산 시점에 인식을 안 했는데 돈 벌어오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자비익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응? 됐어요? 이제 거의 끝날 때 좀 됐는데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제품의 원가를 늘리려면 생산기준법 처리해야 돼요? 판매기준법 처리해야 돼요? 자, 요 연산품의 원가를 과대평가하기, 늘리기 위해서 생산기준법 처리해야 되나? 판매기준법 처리해야 되나요? 이상하네. 써놨는데 여기다가. 자, 생산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얘한테 배부되는 원가의 합은 얼마예요? 250원이지. 판매기준법 하게 되면 얘한테 배부되는 원가의 합은 얼마가 돼요? 300원이지. 어떤 방법 했을 때 연산품의 원가가 커져요? 판매기준법. 생산기준법은 원가의 일부를 부산물이 가져가 버린다고. 그렇죠? 이런 것도 객관식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말 문제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말 문제거든요. 원가 관리. 왜 말 문제가 취약하냐면 드립다 계산만 하거든. 어떤 수업을 가도. 그러니까 말 문제 나오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숫자가 주어지면 절차대로 하지만. 네, 논리를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됐죠? 책을 볼게요. 자, 부산물의 정체는 뭐예요?
연산품에 비해서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작업형물은 아예 찌꺼기고요. 부산물은 결합원가 배분에 있어서 연산품과는 달리 처리하더라. 첫 번째, 생산기준법. 자, 생산기준법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 생산에 포인트가 있죠. 생산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한다. 너는 내 자식이야. 인식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만큼 결합원가 일부를 먼저 선배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만큼? 부산물 자체의 순실현 가치만큼 어떻게 한다? 먼저 떼준다. 먹고 떨어져라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결합원가를 연산품에 배부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판매 시에 현금 유입액과 상계 처리합니다. 이게 기본 포인트예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분기 어떻게 할 거냐? 결합원가 배부 시 연산품도 잡고 부산물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추가 가공한다라고 하면 공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추가 가공한다라고 하면 추가 가공비를 뭘로 잡아요? 부산물 원가로 잡아야지. 나중에 판매 시는 현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자, 판매 기준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합원가를 배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결합원가가 어디에만 배부돼요? 연산품에만 배부되겠죠. 그러면 생산기준법에 비해서 배부되는 금액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법은 부산물의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너무 작아. 어떤 케이스? 부산물 자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경우. 굳이 배부할 필요 없겠죠. 재고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가공 시 발생하는 원가는 아까처럼 부산물로 계산하고요. 최종 판매 가치는 어떻게 하죠? 자비익이나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더라. 그게 정리된 내용이 밑에 표 6-2예요. 자, 생산기준법은 생산 시점에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만큼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판매할 때 현금과 상계 처리한다. 판매기준법은 생산 시점에 인식하지 않고 판매 시점에 돈이 들어오면 자비익으로 처리하든지 매출원가 차감하겠다. 자, 다음 페이지 방가로 3번은 중요한 건 아니고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가 마이너스다. 얘는 팔아도 적자다. 그럼 그 적자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공손을 생각하면 돼. 공손도 손실이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손실일 경우에는 원가에 넣어줬잖아요. 비정상적인 손실이라면 그 손실을 떨어버렸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산물 자체가 순손실을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게 회사의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다른 원가에 넣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용 떨어버려야 되겠죠.